인테리어 교육은 홍쌤. 안녕하세요. 홍쌤 디자인 학원 원장 홍지희 원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5년 2회차 실내 건축 기사 시공 실무 문제 풀이를 한번 할 건데요. 지금 3회차 이제 마지막으로 치신다고 다들 고민들이 많으시겠죠? 자, 시공 실무 공부를 하실 건데 이번 2회차 때는 어떤 게 나왔냐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살짝 사이드 문제들이 같이 섞어서 나왔다라는 거.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대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냐고 점수대들이 다 있으니까 확인했을 때 25점에서 30점 사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선 1번에서 뭐가 나왔냐면 벽돌 쪽 건물에서 시공상 결함에 의한 생기는 균열 원인을 5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료상도 있고 뭐 시공상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저희 학원 영상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시공상 결함. 이게 헬이다. 진짜 어렵다, 외우는 게. 근데 요 문장을 조금 외우면은 이 5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은 잘 맞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벽돌 쪽 건물에서 시공을 할 때 결함에 의해 생기는 균열 원인 5가지를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점. 4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타가 날 수도 있었어요. 자, 당연히 벽돌을 시공할 때는 당연히 재료인 벽돌과 모르타르가 필요하겠죠. 그쵸? 거기에 강도가 부족했다. 접착하는 강도들이 너무 물렁물렁하거나 좀 더 덜 말랐다든지 강도가 부족했다. 그리고 아니면 벽돌이 온장에서 강도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벽돌과 모르타르의 강도가 부족했다. 그리고 온도와 흡수에 따른 재료의 신축성. 그러니까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시멘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흡수하는 게 너무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도 재료가 신축성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온도 및 흡수에 따른 재료의 신축성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질제와의 접합부의 시공결함. 여러 가지 접합부에는 여러 가지 철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른 재료들과의 결합들이 시공이 결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제와의 접합부의 시공 결함. 그리고 모르타르를 사람이 바르겠죠. 그쵸? 모르타르를 바를 때 신축 및 들뜨임, 박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잘 발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장막벽 상부에 이제 이게 장막벽이라는 것은 뭐 칸막이 벽이겠죠. 칸막이 벽에 콘크리트 보 및 모르타르 다져 넣기가 부족했다. 이제 사춤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벽돌들이 세워질 때 벽돌들은 한 켜 한 켜씩 세워지기 때문에 얘가 수직 이제 줄로 해서 올라가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콘크리트 보 밑에다가 우리가 넣을 때 여기가 수평이 안 맞거나 수직이 안 맞게 올라가면 당연히 들뜰 거예요.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막벽 상부의 콘크리트가 모르타르가 좀 다져 넣는 게 사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잘 외워져. 뭐 벽돌이랑 모르타르 강도가 부족했나 보구나. 온도의 흡수에 따른 재료 신축성이 있나 보구나. 이질제 접합에 시공이 결합되고 모르타르 바르면 신춤이 들뜨임, 뭐 장벽 상부 모르타르 사서 넣기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공 실무 공부하실 때 어떤 느낌이에요?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원장님은 매번 이거를 뭐 애들은 알아요. 아는데 안 외워줘서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시공된 걸 봤겠습니까? 안 봤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쵸? 저희는 이거를 외울 때 시공상, 시공상, 방온, 이발, 상이라고 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설계 그다음에 시공이 있겠죠. 그러면 시공이기 때문에 좀 유치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시골에 있는 이발소 이름이 뭐더라?"라고 저는 애들 보고 매번 얘기해요. "시골에 있는 이발소가 뭐야?" "강온 이발장." 이런 식으로 좀 외워라고 얘기를 해요. 이발소를 이발장이라고 저는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온 이발장. 생각보다 요렇게 외우면은 애들이 강도 부족, 온도, 이질제, 그리고 모르타르 발음, 그리고 장막벽 이렇게 잘 외우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차피 벽돌은 뭐랑 뭐가 붙는다고요? 벽돌과 모르타르가 붙는다. 그리고 자 강도 부족은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온이랑 이는 첫 글자니까 적어지는데 장까지도. 근데 모르타르 얘가 들어가야지 모르타르 이 말이 들어가야지 발음이 써지겠죠? 자, 그래서 장온 이발장이라고 저를 좀 혀를 좀 꼬아서 이발장 이렇게 해가지고 외웁니다. 어디 있는 거? 시골에 있는 거기 이발소 이름이 뭐더라? 강원 이발장. 근데 벽돌 쪽이기 때문에 외울 때 우린 글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벽돌이 처음에 들어가고 벽돌 및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가 그대로 또 이쪽으로 들어와서 모르타르 발음의 신축 및 들뜨임. 제가 생각하는 시공 실무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뭐가 또 중요하냐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써야 하니까. 써서 지금 사점이 지금 날라가냐 안 날라가냐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안 외워질 거예요. 제가 매번 재료랑 설계랑 시공상은 진짜 어렵다.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질 거다. 안 외워져요. 그런데 시공상은 잘 나오긴 한다. 근데 제가 외우는 것 중에 얘가 가장 좀 말이 어렵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외우게 할까?' 고민했을 때 강온, 이발작 이렇게 외우면은 애들이 "선생님 저 강온 이발장 썼어요."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써서 냈다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뿌듯했었어요. 한번 요런 식으로 좀 유치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방법으로 한번 외워 보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이제 다음은 2번 시공 실무 문제 한번 해 볼게요. 다음은 품질 관리에 관한 지금 QC 도구의 설명이다.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에서 3 점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1 번 계량치의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그림. 얘가 정답이 히스토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계량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히스토그램을 찍어라라고 할 건데 거기에다가 요렇게 위아래 작성하는 그림이 아니라 기둥 형태의 막대 그래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히스토그램이라고 찍어 주시면 돼요. 써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량치라는 것은 무게라든지 강도라든지 길이 등등등이 있고 만약에 그림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번은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2 번. 결과의 원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눈에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그 원인들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마인드 맵이라고 얘기를 이제 수업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 이 품질이 결과예요. 결과고 그러면은 어떤 게 붙어서 좋은 품질로 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숲이다. 그럼 숲을 이루는 거를 쪼개서 들어갔을 때 나무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뭐 여기에 돌도 있어야 되고 강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숲을 이룬다.'라는 것처럼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 뭐 좋은 기계, 좋은 공법, 좋은 인력 이런 식으로 관계가 뚜렷하게 그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특성 요인도라고 합니다. 특성 요인도. 자, 그러면 3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량, 별점,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분류 항목별로 나누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그림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파레토도라고 해요. 근데 어렵게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불량, 결점, 고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아, 파레토도구나라고 엮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량, 별점, 고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별표 한번 꼭 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발생 건수라든지 나와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손실 금액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손실 금액을 분류해서 항목별로 분류해서 얘가 누적된 크기 순서대로 나누어 크기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적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그림입니다. 제일 누적이 많은 중요도가 있겠죠. 그래서 파레토도는 요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있긴 있는데 아 얘가 가장 컸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나오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번은 계량치 나오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결과의 원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하면 특성 요인도 불량, 결정, 고장인데 발생 건수라든지 크기 순서라는 말이 나오면 파레토도라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점.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 끝에 품질 관리 파트가 거의 끝물에 좀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공 실무책의 거의 끝쯤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앞쪽부터 보다 보면 끝에를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 보고 시공 실무 공부할 때 얘기하는데 앞은 충분히 많이 읽을 거거든요. 뒤쪽 단락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부터 보시면은 요 부분이 보이실 거니까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벽돌의 쌓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너무 메인 문제죠. 이 문제 너무 메인 문제예요. 자, 한 켠은 마구리 쌓기, 다음 켠은 길이 쌓기로 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한 켠은 마구리 쌓기, 그리고 한 켠은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를 하면 우리 벽돌이 190에 90의 높이가 57짜리 표준형을 쓸 거예요. 이 방향을 마구리 방향이라 하고요. 이 방향을 길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구리 방향에서 보면 여가 90이고 내가 줄눈 포함해서 얘가 100일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 100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다음 켜라는 거는요. 한 층, 한 줄이죠. 따지고 보면 한 줄, 한 줄 올라가는 거를 한 켜, 한 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길이는 뭘로 쌓는다고 했어요? 길이 쌓기로. 길이가 보이게, 얘는 마구리가 보이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요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줄눈이요. 요렇게 해서 얘 90, 90. 여기까지 10 하면은 얼마? 190 이죠. 그쵸? 여기도 190 이에요. 그러면 줄눈이 이렇게 통과가 돼요. 통과. 지금 벽돌 쌓기법은요. 구조입니다. 구조. 탄탄하게 쌓기 위한 구조적인 벽돌 쌓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켜가 마구리, 한 켜가 길이 쌓기라면 줄눈이 통줄눈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강도가 부족해서 쓰러질 수가 있겠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구리층 모서리에다가 이 오토막이라고 해서 끝에다가 자, 4번. 얘네들은요, 정말 사이드 문제긴 한데, 타일을 붙이는 순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메인 문제라고 하고요. 얘는 사이드 문제예요. 대형 타일 외부일 때, 소형 타일이 지금 몇 미리의 줄눈 두께를 가지냐. 모자이크 타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자, 모자이크 타일은 2mm입니다. 2mm. 모자이크 하나가 하드롤즈라고 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뽕뽕뽕 뚫린 하드롤 지가 있거든요. 뒷바탕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에 2cm에 2cm 미만이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하는데 2cm짜리를 붙였을 때 이걸 하나하나씩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드롤지의 유닛형으로 해서 30에 32 한 장
크기로 나오는데 여기 사이의 줄눈이 2mm로 2밀리미터로 모자이크 타일은 줄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모자이크 타일은 2밀리미터이다. 소형 타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바닥이나 아니면 벽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소형 타일은 3mm 이 뒤에서부터 오세요.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모자이크만 2. 그다음에 소형 타일은 3. 그리고 외부 타일은 6에서 9mm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369 이런 식으로 369, 369 이렇게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형 타일은 3mm 그리고 대형 외부 타일은 369 우리가 369, 369 게임하듯이 369 그다음에 2mm는 또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모자이크 타일은 줄이 무조건 2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문제들은 절대로 감점당하고 가실 수가 없어요. 이 4점이에요, 4점. 너무 크죠? 그래서 2, 3, 6에서 9, 3, 6, 9 이렇게 외워주시면 3, 6, 9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잘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